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인사이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 딱 맞는 AI 서비스를 찾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거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담당자의 선에서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니즈와 또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메디오피아테크의 오원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그러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메디오피아테크에서 전략사업팀을 맡고 있는 오원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육 시스템 개발사이지만 AI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아의 양수범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수범입니다. 저희 디모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총판 업체이고요. 네. MSP 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 AI에 대해서 관심이 원체 뜨거워서 말이죠. 실제로 이사님 만나보면 관심이 많죠? 예,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또 기대도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좀 막연한 기대가 많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뭐 디모아의 양 차장님하고 함께 그런 기대를 좀 낮추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I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네. 그런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높이를 좀 낮춰서 실제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 오늘 해주실 것 같고요. 실제 양 차장님도 마찬가지죠? 실제 기업의 담당자분들 만나시면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적용하는 데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실제 담당자 분들께서도 많이 좀 마법 같은 이야기하고 뭐 기대 효과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켜 드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성과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AI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좀 보여드려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회사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돼서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라이브 채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데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오른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담당자들 실시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후반부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또 좀 웨비나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경품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AI 에이전트 시대 가장 쉽게 AI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션은 디모의 양수범 차장님의 세션이고요. 실제 애저 기반의 오픈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양 차장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저는 애저 오픈 AI에 대한 소개하고 그리고 기업에서의 도입 배경과 산업별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먼저 오픈 AI가 폭발적인 성장과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특정 분야에서만 AI나 머신러닝 같은 거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챗 GPT가 등장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손쉽게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친숙한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오픈 AI 때문에 저희가 AI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챗GPT 때문에. 근데 시중에 실제 지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픈 AI가 최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챗 GPT가 사람들의 많은 환경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최초로 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타 좋은 AI 모델들도 현재는 존재하지만 챗 GPT가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빼어난 네. 성능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이제 애저 기반의 오픈 AI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오픈 AI하고 애저 오픈 AI하고 모델을 같은 모델을 쓰기 때문에 네. 상호작용 하시는데 완전 똑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픈 AI는 좀 개인이 이용한다거나 네. 그런 약간 개인 특화된 성향을 챗 GPT가 네. 개인 특화된 성향을 보인다고 하면 애저 오픈 AI는 이제 기업에서 다양한 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맞는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만났는데요.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방대한 컴퓨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주는 기반 시설 자체가 됐다고 생각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오픈 AI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 인프라 투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던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 시너지, 말씀하셨던 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게 실제로 그런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AI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오픈 AI가 더 디벨롭을 해서 이 시너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그 애저 기반의 이런 그 AI 서비스들이 좀 더 효과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인프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애저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AI 서비스를 했을 때 더 장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애저 기반의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큰 장점이 뭐 비정형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데요. 뭐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애저 블록 스토리지를 통해서 여러 비정형 데이터들을 저장해 놨다가 AI 모델한테 우리의 기업 데이터나 뭐 다양한 자연어들을 이렇게 학습시킴으로써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LLM 모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돌아가는 기본 인프라의 어떤 배경 자체가 네. 탄탄하게 오퍼레이션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나요?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오픈 AI하고 네. 근데 오픈 AI하고 코파일럿은 같은 모델을 쓰는 건 맞습니다. 네네. 일단 조금 활용 방안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코파일럿은 일단 개개인이 사용하고 그리고 M365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어프로치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아웃룩이나 아니면 아웃룩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업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네, 뭐 개인형 비서처럼 네. 어시스턴트처럼 뭐 특별한 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메일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그런 것들을 예시로 하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M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뭐 AI 서비스라고 하면 애저 기반으로 저희가 돌아간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AI 서비스를 뭔가 만들겠다 하면 오픈 AI로 생각하는 게 뭐 큰 형태로는 맞는 말이다 생각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기업에서 AI를 도입하실 때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0단계에서는 도입 준비를 하게 됩니다. POC를 통해서 AI 도입의 타당성과 그리고 업무 도메인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고 난 뒤에 도입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요구사항과 투자 규모와 기간을 결정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정제와 검증을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성과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5단계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단계별로 고민거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대하시는 효과가 너무 크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실제 뭐 도입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 단계들인데 실제 보시기에 어떤 단계를 그래도 가장 고민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POC 단계부터 네. 굉장히 일단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네. 오시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낮춰주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POC 단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AI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입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그 기업에서 혹은 뭐 어떤 부서에서 AI 서비스를 도입을 하거나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산업별로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숙제겠고요. 제가 뒷장에서도 뭐 ERP 시스템과 연동한 것들을 잠깐 예제로 보여드릴 텐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도메인별로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떤 도메인이 좀 했을 때 효과적이던가요? 먼저 그래도 뭔가 도입했을 때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어떤 도메인이나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만족도가 높았던 가장 높았던 도메인은 일단 제조 설비 쪽이었어요. 제조 설비요? 네. 뭐 제조 쪽은 사실 매뉴얼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렇죠. 공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AI가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안도 내놓고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조 분석 단계에서 제조 산업 도메인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피드백이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도입 단계가 대략적으로 뭐 그 도입하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기간은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대략? 기간은 사실 산업 규모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길게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고객분들은 뭐 우리 마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고객분들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뭐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준비 단계부터 실제 구현까지 3개월 정도 일단 짧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산업 구분은 금융, 헬스케어, 제조, 법률 분야로 제가 4가지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금융 분야에서는 뭐 사기 탐지라든지 신용평가 그리고 AML 같은 자금 세탁 활동 감지로 규제 준수를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뭐 과다 청구라든지 불필요한 시술을 감지할 수도 있고 제조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생산 공정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 분야 계약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손쉽게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AI를 서비스를 도입하는 형태를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엔 2가지 어프로치인 것 같은데 하나는 AI 서비스를 도입해서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시키는 어프로치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업을 좀 확장하거나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실제 사업 이런 사업 환경에서 어떤 게 좀 더 빨리 움직이거나 효과적으로 보이나요? 그게 좀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AI를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해드릴 때, 그러니까 제안을 드릴 때,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부에 있던 어떤 문제점이나 그리고 더 나아질 점들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도입했을 때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외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공공적으로의 뭐 전략을 세우실 계획이시라면 그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데이터 정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도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아까 할루시네이션도 말씀하셨겠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굉장히 그게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걸 도입했을 때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고객에게 어떤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타격이 가니까 아마 더 조심스럽고 접근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이제 보안 중요하죠. 맞아요. 정확성에 대한 부분, 특히 대고객 서비스할 때 뭔가 잘못된 답변이 나갔을 때 그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뭐 레퍼런스도 있으시죠? 디모아에서 어떻습니까? 네. 뭐 회사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레퍼런스를 좀 제공해 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에서 그렇게 그럼요. 반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십니다. 네. 그런데 뭐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뭐 법인카드를 이용하실 때 약간 이상 감지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 외에 사용된다거나 그랬을 때? 네,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결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방지했었던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실제적인 효과가 있긴 한데 사실 영업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입에 관련된 부분 뭐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도입을 또 극적으로 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게 뭐 그러는 어떤 그 과정에서 더 적합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표는 그 사내 시스템 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나 계약서 스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요약하거나 ERP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내 기록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우리 애저 스토리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비정의 문서를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이것을 폼 리코그나이저가 데이터를 출출해 코그니티브 서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애저 오픈 AI가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저 기반의 어떤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도 좀 빠르게 수행되거나 옵티마이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오픈 AI를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애저를 안 쓰고 계시는 기업이나 아니면 부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애저를 사용하지 않고 뭐 애저 오픈 AI 모델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시는 분도 많으신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고객 데이터를 방대한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요소만 뽑아서 일단 뭐 저장을 해서 블록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기업의 데이터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애저 인프라로 같이 인사이드 하셔서 뭐 같이 제공해 드리는 방안으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책임 있는 AI 솔루션 설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책임 있는 AI 시스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AI 시스템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는데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포용성, 책임, 투명성, 신뢰성 및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AI를 통해서 유해한 컨텐츠라든지 뭐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책임 있는 설계를 통해서 AI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건강한 AI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또 고민거리죠. 있지 않습니까? AI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네, 할루시네이션.
있었을 때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여파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비즈니스 관계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여파가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을 완화하거나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아까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데이터셋을 얼마만큼 경고하고 그리고 잘 교육을 시키느냐, 네.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나 네. 발생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할루시네이션 발생할 수 않는 그런 정제된 데이터를 먼저 사용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전처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정말 크리티컬한 데는 사실 오늘 4가지 예시를 드렸던 산업 전반에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일단 헬스케어에서 과잉 진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에 의해서 과잉 진료라고 판단해버리면 네, 그렇죠. 심각한 저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뭐 당장 완벽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어떤 최적의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단계를 통해서도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좀 정책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거르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현 단계에서 굉장히 고객하고 어프로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피드백하고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좀 부족했나 그런 발리데이션 기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도입을 통해서 지능형 업무 환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데요. 이제 챗 GPT와 같은 AI 도구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친숙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더 나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AI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해 사용자는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스마트한 비즈니스 운영과 업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는 활용 방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실제 기업이든 아니면 부서에서 AI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고민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원체 개발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업데이트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현재 내가 이거를 뭔가 도입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지금 도입해야 되는 단계가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설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주저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지금이 맞아? 네. 그런데 그 모델을 변경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어려운 일은 아니셔서 만약에 4.5를 쓰다가 신버전이 나왔으면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안내해드리고 있고 사실 뭐 거기에 맞춰서 뭐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분야라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관련된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그렇게 뭐 걱정하거나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AI를 도입할 때 막연한 기대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분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AI를 도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걸 뭐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같이 고민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실제 전반적인 오픈 AI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럼 나만의 AI 서비스를 어떻게 한번 구현해 볼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사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유익한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나의 데이터로 나만의 AI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GenAI 설계 개발 플랫폼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1993년 설립돼서 국내에 이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 공급한 회사고요. 최근에도 다수의 대학교들, 연세대학교 의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K-뉴텐, 거점국립대, 그런 이제, 주요 대학들의 이제 LMS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22년부터 이제 교육 도메인에서 학습 분석, 데이터, AI 설계 플랫폼으로 이렇게 어떤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주요 사업 범위는 아까 말씀대로 LMS, 그 다음에 이제 화상 강의 시스템, 그 다음에 CMS, CDN, 그 다음에 학습 분석, 빅데이터, 그리고 챗봇, 그리고 이제 아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GenAI 설계 개발 플랫폼을 이제 확대시켜 왔습니다. 주요한 실적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사업들은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의 진행형 데이터 플랫폼, 아까 양수범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AI 서비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주요한 도메인 개발 경험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학교에 이제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AI 서비스를 이제 구축해온 경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나만의 데이터로 나만의 AI 서비스를 설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명드리고 세 가지 활용 예제를 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양수범 차장님 말씀한 챗GPT가 도입됐을 때 저희도 참 놀랐습니다. 저렇게 신기한 게 있나. 그리고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담당자분도 기업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은, 개인이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개인이 본인이 2만 얼마 내셔서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이라든가 기관, 기업에서 공용 데이터를 가지고 공용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플랫폼 개발이 시작됐고요. 작년 한 9월, 10월 되는데 저희 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AI를 이제 인공지능을 연계하고 서비스 개발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출시하자는 쪽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고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AI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은 보시던 바치 이렇게 엣지의 익스텐션 앱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나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웹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따 보이겠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기업이나 기관에서 원하시는 AI 서비스를 좀 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본인들 현재 회사든 아니면 공공이든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서 있는 대상부서에 서로 협의가 되면은 이제 통합 인증이라든가 해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연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챗GPT를 그냥 쓰면 좋긴 한데 업무라는 건 업무가 돌아가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자문서를 한다든가 결제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AI 서비스 같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이제 고객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포털이나 홈페이지 내에서 AI 서비스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UI 부분을 저렇게 구성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놨고요. 알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간단한 대학교 사례입니다. AI 이제 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에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 중에서 이제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구성을 하고 AI 관리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구성해 갖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애저 오픈 AI 쪽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애저 AI 머신러닝 부분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자체 보유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유 AI 같은 부분도 같이 연계 도입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쭉 나와 있지만, 일단 서비스 관리 부분, 아까 이따 예제 보겠지만, 이제 AI 서비스를 설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학교나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사용자 연동할 수 있는 연동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접속통도 있지만, 과금 예산 관리입니다. 왜냐면, 나 혼자 쓰는 거는 그냥 제 개인 카드 쓰는 데 되지만, 기업이나 기관도 예산이라는 범위에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설정해 놓으면은, 어느 수준 이상 쓰게 되면은, 못 쓰게 막거나 아니면,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금 체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기존 시스템 연동 UI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팀스에도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팀스 쓴다 하면은 팀스 앱에 리액트 앱으로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였지만 이제 저희는 생성 AI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설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뭐 물론 일부 교육을 받으셔야 되지만 로코드 방식으로 본인이 종사하시는 업무의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전문성만 있으면은 손쉽게 나만의 AI 서비스, 우리 기업 기관의 AI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실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잘 맺는 서비스가 있는데 옆 부서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네. 어떻게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마케팅 플랜을 짜는 어떤 걸 만들었는데 다른 기획부서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공유해서 그쪽 부서에서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또 거의 맞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 플레이스를 제공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 네. 보통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GPTS처럼 해서 마켓플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내에서만 하는 거죠. 사내에서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 물론 외부로 오픈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그렇죠. 뭐 조직의 그렇죠. 보안성이라든가 문서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사내에서만 이제 그 사용자 관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 그룹이나 대상을 통해서 어떤 공유를 가능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문 개발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소스 코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더 개발을 전문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소스 코드 받아서 본인이 하고 저희도 AI 서비스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보여드린 설계 툴을 개발한 다음에 저희 전문 개발자가 그걸 더 옵티마이즈 하거나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기본적인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해도 뭐 실제 오퍼레이션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데 문제는 없겠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로 된 플로와이즈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플랫폼 이름이 플로와이즈 AI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이제 팀스가 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오픈 소스를 한국에 맞는 또 한국의 기업이나 기관의 시점이 맞도록 이렇게 리팩하고 이제 추가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추출 수 있고요. 여기 안 보이시지만 뒤에 백단에 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과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설계 툴 부분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제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잠시만요. 부분은 이렇게 교내 아니면 학교의 챗봇 서비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대학의 예제로 만든 건데요. 네. 여기 이제 좀 뭐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큰 덩어리 3개가 동시에 연결될 일단 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학교나 기업에서 어떤 문서를 이제 학습시킨 다음에 문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내 뭐 교칙 그렇죠. 아니면 회사의 사규, 뭐 맞습니다. 인사 관리, 뭐 어떤 룰,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챗봇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AI를 통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맞습니다.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서비스를 가지고 하면은 개발 경험이 없는 분도 그냥 1시간 반이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1시간이면 됩니까? 저도 제가 만든 건데요. 훔치는 거 아니시죠? 제가 만든 건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각 선들이 그래도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하나의 블록 단위로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전결 규정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조의 규정 뭐 이런 것들 넣어놓고 또 마지막에 연봉제 시행 규칙 넣어서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해주는 챗봇을 갖고 있지만 작은 회사 규모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요 예제 프로그램대로 넣어버리면은 얘가 학습해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데모한 사례인데 뭐 대학의 이제 교칙이라든가 동창회 하는 부분을 학습시켜서 운영했습니다. 데모로. 그래서 여기는 뭐 학교명이 나오긴 하지만 동창 회칙이라든가 여기 관련돼 있는 다른 문서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 전공 설계 운영 규칙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보통 학생들이 아니면 기업에서도 뭐 내부 직원들이 물어볼 법한 그런 문서를 올려놓으시면 데이터를 그냥 PDF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이겁니다. 동시에 하나로 되지만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벡터 DB에 저장하는 비용이라든가 변형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좀 최적화된 설계로 아까 차장 말씀 데이터를 좀 쪼개서 넣으면 또 빠른 답변을 줄 수 있고 그렇겠네요. 제가 뭐 실행시키지 않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관련해서 답변을 줍니다. 휴학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하고 관련된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할루시네이션은 최소화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이 학습된 문서 내에서는 답변을 주고요. 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더 달게 되면은 네. 서비스가 연결해서 만약에 없는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해서 뭔가 만드는 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더라라는 거 노하우는 뭔가 교육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뭐 자기가 본인이 계속 해가면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좀 맞습니다.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 4가지로 AI를 훈련시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아까 뭐, 파인 튜닝도 있고, 지금 그런 건 좀 전문 영역이고요. 프롬프팅만 잘해도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가 이제 디모하고 교육과정을 이제 곧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저 오픈 AI를 운영하는 부분, 애저 운영 부분, 그 다음에 요 설계 툴 가지고 개발해서 네.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프롬프팅이라든가 벡터DB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해서, 물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 개발자와 같이 해야겠지만, 네. 기본 예제를 가지고 네. 나만의 서비스를 손쉽게 운영하고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가 일례로 이제 서강대학교 부분인데 서강대학교의 학사 일정 관련 글을 아주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건 더 심플하네요. 네, 그래서 심플하고 여기는 네. 학사 일정인데 네. 서강대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일정을 가져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잘 가져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얘가 언제 시점인지 모르니까 일정을 지맘대로 두고 옵니다. 20년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네. 여기다가 살짝 더 이제 그런 걸 이제 더 쉽게 보정하는 게 여기다가 이제 약간 더 넣은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넣어서 제이슨 코드를 넣어가지고 커런트 데이트를 오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짜가 네네네. 과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 그러니까 뭐 2024년도 2학기에 뭐 중간고사 언제냐 그렇게 부분해서 손쉽게 인사이트가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서에 대한 부분, 책품 만드는 거는 뭐 진짜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의 힘보다는 애저 오픈의 힘이지만 별일 아니다. 쉽게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하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이런 예제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어떤 기업이 도입하신다 하면은 네. 뭐 아까 말씀대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네. 전문적인 AI 영역에 대한 개발을 프로세스 만들어서 네. 그걸 제공해 드려서 그걸 기반으로 또 사내에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좀 재밌는 건데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어떤 거냐 하면 각 이제 AI한테 롤을 줍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롤을 줘서 개발, 디자인, 그다음 CS 팀에다 롤을 줘서 뭘 개발하게 되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라는 기획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문서 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도 마케팅 하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마케팅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요거 살짝 고쳐가지고 여기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스케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기획이나 이런 걸 손쉽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실행하지 않겠지만 제가 실행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LMS 회사니까 LMS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장문에 이제 내용을 쫙 보내왔습니다. 제가 쭉쭉 이렇게 해서 정말 상당히 많이 보내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개발할 때 이렇게 만들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챗GPT가 정리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의 영역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기획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업무가 있고 뭐 섭외 업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해갖고 롤을 줘가지고 그런 문서를 쉽게 기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요새 많이 관심 갖고 있지만 뭐 이것도 뭐 저희 파보다는 이제 AI의 파워인데 일단은 파이썬 코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기에 그래서 파이썬 코드 작성에 대해서 내가 그냥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파이썬 코드도 그냥 블로그로 짭니까? 예, 이렇게 짜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 어널리스 하는 AI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슈퍼바이저가 명령을 내려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돌려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롤링 하는 거를 한번 짜달라고 제가 했더니. 웹 크롤링을 예,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해서, 거기서 아침에 돌려서 상당히 많은 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각각 데이터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희 같은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문 개발 영역은 아니지만 신입 개발자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신입 개발자 교육용으로 이걸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트레이닝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활용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네요.
반복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거를 할 때에도 꽤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업무 영역에 대한 프로세스라든가 인사이트만 있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본인의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까 서로 나도 쓰고 남도 줄 수 있고 또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퍼블리싱 해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OCU라고 열리사베 대학교에서 이제 해외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을 입학 상담하는 걸 만든 건데 데모 만든 겁니다. 다양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엄청 다양하네. 금세 만듭니다. 너무 베트남어 하는 거 여기 스크립트 하나만 넣습니다. 그냥 베트남이즈로 바꾸면 베트남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그 코인 값이 많이 저기 토큰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필요하겠지만 여기도 저희가 가령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나중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겠다 하면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요 상태에서 URL에다가 던져서 넣으면은 그 챗봇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URL로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저희는 거기를 받아서 아까 메뉴 목록에 넣는 관리자 기능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 운영할 때는 아까 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자문서라든가 쪽에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AI 서비스 개발하는 게 우리 춘장님이나 뭐 여기 프로듀서 분이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좀 하시고 애저 서비스에 대한 교육만 좀 받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 그 현업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뭔가 새로운 것들 혹은 내 지금 업무를 좀 효과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런 코드를 어떻게 짭니까, 실제로.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뭔가 본인의 업무를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면 상용화하는 그런 서비스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밤새 살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AI 서비스가 멀리 있는 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고 이제 내 업무 영역에서 우리 이제 그룹 영역에서 우리 회사 영역에서 이걸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걸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문제는 뭐 자비스라든가 영화의 자비스를 보시고 하면 다 되고 해주고 자비스가 항상 이제 가장 문제가 있어요. AI 신분들의 가장 큰 틀은 자비스인데 저희는 이제 자비스는 아니지만 뭐 자비스의 뭐 아주 이제 기초적인 부분 아마 계속 이제 AI 발전되면 자비스화 할 거라 하지만 그거는 되게 먼 미래에 생각 들고요. 정말로 가까운 내 주변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의 AI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서 아니면 같이 만들어서 운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양찬이도 왔었지만 이제 AI 서비스 도입 프로세스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기대 수준이 높지만 자, 우리 기업 기관의 AI 서비스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제 기관이나 대학은 돈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 복지라든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기업은 명확하게 내가 이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부분이라 서비스 목적이 명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대고객 서비스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뭐 내부 인력을 효율화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을 있기 때문에 목적 수립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양찬이 왔었지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업무 데이터가 잘 돼야 되고 표준 데이터 설계돼야 되고 이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를 맨날 업데이트한다고 사람이 엑셀을 부어놓고 이러면은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 구성은 아까 우리 플랫폼 가지고 개발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 POC 하시고 POC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안정성, 정확성도 있지만 비용도 있습니다. 토큰이 몇 개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난번 뭐 데모할 때 애저 오픈AI 기준으로 해보니까 질문 던지니까 327원이 됩니다. 10,000명의 학생이 물어보니까 야,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뭐 모델을 낮춘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플랫폼에서 사전에 검증 테스트해서 비용까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성능이라든가 보안성 중요합니다. 보안 부분, 그다음에 최적화, 그다음에 아까부터 운영 유지 보수의 수월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운영하게 되면은 나중에 기술 이전이 끝나면은 실제로 사내에 뭐 전문 개발 조직이 없더라도 충분히 AI 서비스를 운영 발전할 수 있고요. 대신에 제가 우측에 잡아놓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런 고려사항들, 특히 데이터 부분, 그리고 협업 친구. 이게 왜 그러냐면, 해보면은, 아까 촌장 말씀했지만, 기업 내에서도 알력이 있습니다. 이거 왜 도입해? 왜? 네. 이런 협조 체계가 있고, 네. 상당수의 데이터들이 물론 RDMS로 저장됐지만, 네. 그 담당자 엑셀로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본인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잘 많죠. 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조직 내 전담 부서, 뭐 전문 개발은 아니지만 AI라든가 이런 사내 서비스를 연구하는 부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편익이 있어야지만 네.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네. 서비스를 도입하실 때 이걸 도입해서 우리가 어떤 편익을 갖게 되고 어떤 비용상의 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뭐 그런 이제 사전 검증이 있어야지만 도입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 뭐 주로 이제 아직은 학교 베이스의 레퍼런스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쪽에서 뭔가 이 AI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기업에서는 뭔가 당장 어떤 결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부서 쪽에 뭔가 이걸 도입했을 때 보다 좀 더 빨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양차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대고객 서비스는 아무래도 검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네. 이제 사내에 뭐 직원 지원용 챗봇 아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 내 사내 뭐 우리 상조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직접 물어볼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저희도 저희도 가끔 품 있으면은 품 있을 때 어떻게 써야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신입 직원, OJT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당장 우리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 내에서 업무적 효율성 있는 부분 도입하신 다음에 향후에 내부적인 역량이라든가 데이터가 설립되면은 아까 뭐 대외적인 서비스 네, 부분 네, 네. 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아까 말씀대로 뭐 좀 큰 비전과 목적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LLM이 아닌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말로 진짜 뭐 추천이라든가 정말 큰 모델들을 운영하는 그런 네.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깝게 있고 네. 언제나 내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내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 있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사님도 가깝게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HR 부서 이런 데 굉장히 효과적이긴 해요. 그렇죠? 물론 네. HR 부서도 효과를 네. 생각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객 쪽이 답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걸 아시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지라는 네. 다양한 가지들을 네. 고객 스스로 창출해서 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네. 저희 같은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되고 저것도 하겠지만 결국 답은 고객 속이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답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항상 첫 발 내디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딜 때 데이터를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본인들의 데이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취합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 뭐 어떤 가이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단 도입을 해야 될까요? 약간 데이터의 통일성을 일단 가져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네. 우선순위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데이터가 로컬 PC에도 저장돼 있고, 그렇죠. 뭐 RDMS에도 저장돼 있고, 뭐 여러 군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통일성 있게 전처리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AI 모델한테 학습시키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그런 어떤 데이터의 정제 작업에서 애저 기반이 혹시 유리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토막을 드리자면 네. 이제 뭐 M3 요거 많이 쓰시고 네. 쉐어포인트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아까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RPA 솔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네. 사람이 손이 들어가게 해서 데이터를 물론 이제 대부분 데이터가 PC로 개인이 프로덕션해서 만들지만 그걸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해갖고 네. AI가 계속 최신 데이터를 공부할 수 그 있게 포인트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처음에 네. 어떤 학습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도 계속 네, 업데이트 되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야지 최신의 내용으로 계속 답변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예저에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첨언하자면 또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막 모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데이터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절한 데이터, 그러니까 왕창 모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정말로 그렇죠. 네. 우리 사내에 이런 게 필요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고
보면은 대부분 아십니다. 아, 요거 사람이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상담하려면 뭘 보지? 그러면 뭐 가격표 보고 그러네요. 보고 요걸 쭉 해서 데이터를 잘 체계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서비스를 구현하고 하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플랫폼으로 언제나 손쉽게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포인트는 현업의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무리 데이터 분석가든 뭐 예를 들면 AI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려 더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은 진짜 현업에서 이걸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때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메디오피아 테크의 이 솔루션의 장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장점이라고 계속 어쩌면 이제 나만의 데이터, 뭐 나만이라서 개인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가 쓰는 아니면 내 PC에 있는 아니면 우리 그룹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내가 하는 업무에 AI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서 네. 내가 편해지고 내가 더 효율화돼서 일찍 퇴근하고 그다음에 휴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도입해서 이사님은 편하게 휴가도 가시고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쓰진 않고요. 저희 개발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좀 만들어봐. 그러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못 쓰고 여기 밑에 죄송합니다. 시키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예제 안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는 저도 편하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림 파일 올려갖고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쓰면서 이거 편하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안 작업할 때 네. 솔직히 머리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야, 네가 한번 써봐. 그러면 제가 잘 써줍니다. 네. 그래, 미안해. 하고 발표할 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답변 받은 거 하면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안 발표할 때나 할 때 그런 출처를 밝혀주기 때문에 요거는 에즈 오픈 AI가 답변해 준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향하는 건 그겁니다. 뭐, 총장님이나 있지만 AI 통해서 제가 더 효율화되고 더 편해지고 인간이 더 잘 살자고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디모와나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AI가 멀리 있지 않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 곁에 바로 있는데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해서 또 의외로 가깝게 있으면 또 못 쓰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허들을 낮춰서 한번 써보시라. 특히나 자신만의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써보면 굉장히 그 매력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POC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디모하고 영업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데모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래요? 요청하시면 거기서 쉽게 예제 네, 가지고 네. 데모 네.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기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서 그럼 POC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쯤엔 저희 이제 대략 마무리했고요.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네. 자, 두 분께 또 우리 저희 이쯤에는 시그니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공이 똑같은 질문으로 두 분께 젠 AI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어떠셨습니까? AI를 통해서 나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좀 브로드한 내용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했습니다만 본인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담당의 현업 상황에서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나만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정말로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뭐 차장님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자, 양수범에게 젠 AI란? 네. 뭡니까? 친구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AI와 챗GPT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학습에 도움되는 부분들도 저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은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도 먼 친구, 가까운 친구 있는데 가까운 친구로 약간 중간 정도로 중간 정도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원재에게 젠 AI란? 저는 워라벨이라고 적었어요. 워라벨이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친구도 되고 다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일 좀 시키고
네. 저는 쉬고 이 친구가 돈 벌고 저는 쉬고 네. 뭐 이런 이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게 뭐 일은 해야 되지만 네. 뭐 그런 좀 귀찮은 일은 시키고 저는 네. 쉬고 또 좋은 분들하고 좋은 얘기 나누면서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사실 이런 여유와 자신만의 어떤 개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쓰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라밸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자, 한마디씩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부터 간단히 한마디만 정리해 주시죠. 예, 소감이라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AI라는 게 도입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조금씩 이제 스며들고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했겠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도입할 때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멀리 있는 건 아니고, 나 편할 때, 네. 이런 이제 서비스가 이제 스물스물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참 구수하게 말씀 잘하시는데. 네. 예. 친구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네, AI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만큼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많은 실생활과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달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쯤에 웨비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I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담당자께 연락 주시면 아마 좋은 어떤 솔루션에 대한 가이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OC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POC도 한번 시청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AI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또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그 세상이 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이쯤에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